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자신을 바꾸는 2달간의 프로젝트라는 어떤 제목으로 할 생각인데, 이걸 제가 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들었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한 거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아까 군중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못했는 거, 사람은 제시 리버머였고, 그리고 하이먼민스키 모델이라고 어떤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사람의 심리 변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논리 탄생,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항상, 주가의 고점에서는 항상 어떤 새로운 논리가 나타납니다. 그 논리를 애널들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를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되겠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논리, 그러니까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이때 그런 게 나오니까 시장 가든 아주머니도 시장 바구니 들고 객장으로 가고, 요즘은 근데 객장 가는 사람들이 없죠. 저도 객장을 한 번씩 가보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객장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객장이 옛날처럼 전광판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먼민스키 모델 같은 경우는 분 차트에서 적용이 되고, 일봉 차트에서 적용이 되고, 분봉이나 주봉 다 적용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은 일단 공포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고,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먼저 터지면서 일단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서브프라임 뭔지에 대한 어떤 이런적 배경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런 게 터지고, 일단 환율도 오르고 그때, 그러고 외환 보유고도 어쩌고 하면서 미네르바인가 하여튼 인터넷에 논객이죠. 그러니까 논객이 나왔고, 주가 얼마까지 빠진다느니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투매가 일어나고, 투매가 일어나니까 1000포인트 깨지고 했겠죠. 사실 겁났어요. 그때 900포인트, 그냥 1000포인트 깨지고 900포인트가 깨질 때인가, 그때가 제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트가 이 모양입니까? 코탁이구나. 이거 코탁이죠. 그래서로 바꿔. 떼구나. 862포인트 저점을 찍었는데 900포인트가 깨질 때 그 공포라든지 그때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해봤고, 제가 이때 저점을 찍을 때가 아마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월요일이었고, 이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와이프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가장 공포스럽고 이제 사야 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요일날 매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최저점에서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려갖고 손이 덜덜덜 이렇게 떨려갖고 마우스 포인트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주문창에 마우스 포인트를 맞춰갖고 수량을 치고 일단 가격이 연동되게끔 해놨으니까
그 스트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해서 했는데 손이 막 하여튼 막 떨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했고, 그러고 이렇게 뭐 오바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매매일지를 대구 주식 투자 모임에 올렸는데, 그 매매일지를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한때는 블로그에 그게 검색이 됐는데 블로그를 닫았는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 시절에 나스닥이 장중에 10% 정도 빠진 적도 있고, 그때 그 이유 자체가 뭐 그 기계가 하는 매매, 알고리즘 매매의 어떤 에러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고주파 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주파 매매 금지 법안 뭐 상정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뭐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스닥 미국 장이 뭐 4% 5% 빠지는 거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장난이었고, 나스닥 선물 뭐 3% 빠지고 이런 거야 뭐 우습게 나오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고, 그런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운동한다고 장 끝나고 그냥 운동하러 다니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갔다 와 보면은 그때 다니니까 뭐 쭉 빠져 있고 아니면 급등해 있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또 딴 데로 세면은 잘 못 찾아오니까, 어디였지? 이 모델로 왔을 때,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분위기는 좌절이 아니고 공포 투매 2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좌절 단계까지 갔겠지만, 저는 물량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낙주 매매였습니다. 이때는 우왕청심만을 집에 항상 사놓고 2개 이상 사놓고, 한 번은 자다가 깼는데 머리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우왕청심원을 그냥 비상상비약으로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낙주 매매를 하고, 낙주 매매도 그냥 보통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15% 시절이었죠. 15% 시절이었는데 10% 정도 빠지고 뭐, 그리고 스캡 브레이크라고 걸리면은 30분 동안 거래 정지를 시키고 또 동시효과를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건데, 날마다 사이드카 걸리고 스캡 브레이크 걸리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주가 점상한가를 가고 그랬어요. 그때 상한가가 900개 뭐 이렇게 이런 시절, 하한가가 500개 뭐 넘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어떤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좌절이겠지만은, 그 매수 대기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계속 공포를 받았고, 투매 물량이 나오면은 공포를 받았어 매수를 하고, 반등 나오면 지수 반등할 때 반등 나오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서프라임 무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거의 전승을 했으니까 날마다 좋았죠. 그냥 이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 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어떤 급락이라든지 뭐 그런 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 유튜브의 메인 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이제 곧 툼에 나온다 뭐 어떤 제목으로 누군가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 이거 접수할 때마다 없어지는 거네요. 2019년도 투매가 나오든 말든 뭐 투매가 나온다는 거는 기회입니다. 그냥 총 얼마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자들은 참 큰 기회니까 그 투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공포를 사랑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는, 월급 받아갖고 뭐 적금 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떤 삶 자체는 좀 달라요. 재능 투자를 해버리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 알레오 하는 날이죠. 유시민의 이래고 제목이 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유시민 대통령 출마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미세먼지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생문으로 가야 되나? 오늘 계획인가? 3월 27일이잖아. 3월 27일, 3월. 이건 아니구나. 일단 못 찾아갖고 그러면 일단 그러고 저 같은 경우 금요일날 꼭 시작하는 게 유시민의 알레오 이거는 쭉 보고 또 그러고 일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 아저씨 세 명이서 하는 사건 수첩인가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을 해. 그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뭐 그런 강력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그러고 일반적인 어떤 굉장히 공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은 그 현장 수사과장 출신이고 32년 경찰 복무한 사람이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고 김윤 씨는 지금 연극 배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펠러 출신이면서 이렇게 여기서 나왔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장은 0.5%, 0.49% 괜찮고 나사 선물도 괜찮고 원자재 쪽은 일단 기름값이 많이 상승하네요. 60불을 넘어섰는데 지금 WTI유가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변동성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오늘 이걸 보다가 느끼는 건데 화순 아파트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정말 주부와 애들을 잔인하게 죽였는 어떤 그런 사건인데 걔들이 출소를 했다네요. 청소년들은 아무리 길어도 15년이니까 15년 됐으니까 출소를 했겠죠.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들을 사회에 풀어놓고 그러면은 조두순도 곧 출소한다 그러고 조두순이 출소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조두순이 뭐 교수 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다 뭐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그러는데 그때 관련됐던 어떤 경찰들 좀 쫄고 있다는 그런 투의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경찰을 하면서 왜 그런 거에 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헌법 배울 때 배웠던 거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미란다의 원칙을 미란다 법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는 건데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필 규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례 동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것 사필 규정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오죽 그런 게 현실에서 없었으면 그런 식으로 어떤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그렇게 그게 상식이라면 주제가 될 수 없죠. 개가 사람이 물었는 게 어떤 재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미란다의 그 같은 경우는 실정법과 어떤 자연법의 차이 뭐 그런 거를 배우면서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 미란다는 그러니까 미국인이고 뭐 멕시코계고 뭐 그런 쪽인데 그때 배운 거하고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본 내용하고는 좀 달라갖고 그때 배우기로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강간범이고 14살짜리를 강간했고 뭐 그런 걸로 해갖고 뭐 기소가 됐는데 어떤 충분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권을 숙지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석방된 걸로 배웠어요. 그리고 석방되자마자 모여있던 군중들한테 맞아 죽은 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석방되는 것까지는 실정법이고 맞아 죽는 건 자연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뭐 술집에서 싸우다가 그냥 칼에 찔려 죽었네요. 그 자연법에 의해서 죽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만 하니까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 그리고 미란다의 원칙 같은 건 우리나라 헌법 12조에 따른 국민들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어떤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잘 지키시고 있죠. 어쨌든 간에 됐고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갖고 공포를 사랑해 공포와 친해진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고 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빨리 손절을 해야지. 그걸 계기고 있다가는 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새로운 논리 탄생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랬죠. 2천 몇백만 원 할 때 어떤 새로운 결제 수상하면서 언론에 막 떠들고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이런 게 새로운 결제 수단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 거 아닌가? 지금도 한번 늦었을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모르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도박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룰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스톱을 치든 포커 게임을 하든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다 잃겠다는 이야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룰. 그러니까 매매 시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 매도하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몇 시에 어떤 주문이 접수가 되고 체결이 되고 증권사마다 다르거든요. 장전 같은 경우는 다른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룰은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 플러스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은 자신을 바꾸는 2달간의 프로젝트. 2달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66일이랍니다. 66일 동안 해야 될 건데 해야 되는 건데 뇌를 완전히 포맷을 시키고 기존의 자기 뇌를 완전히 포맷을 시키고 어떤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이라는 날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완전히 포맷 시키는 방법.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7시면 7시, 8시면 8시, 6시면 6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한 시간에 매일 일어나자마자 30분 동안 땀이 나게끔 운동을 하랍니다. 조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이슬을 맞으면 빨리 늙는다는 걸 알 겁니다.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108배. 108배 하는 방법은 각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검색해 갖고 일종의 절하는 거니까 그것도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108배를 하면 땀이 납니다. 경험상 보통 속도로 108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 한 2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 앱으로 108배를 검색하면 앱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 간격,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절을 한번 할 때마다 시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16초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16초 곱하기 108을 하면은 딱 30분이 될 겁니다. 30분이 되게끔 조절을 한 다음에 108배를 하는 겁니다. 108배를 한다. 108배를 하면 땀이 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땀나게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나서 명상을 하는 건데, 명상은 좀 쉬운 걸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쉬운 명상이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효과도 좀 있고 하는 건데, 자기 머리 꼭대기에 명문혈이라고 있어요. 명문혈이라고 있는데, 혈이 머리 가리마, 하여튼 머리 꼭대기에 명문혈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문혈. 그리고 사타구니 사이에 회음혈이라고 있어요. 회음혈.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구체적인 어떤 위치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민망하니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으면은, 그러니까 명문혈, 이거 마우스로 참 글자 쓰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회음혈, 명문혈, 회음혈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머리 꼭대기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은 사타구니 사이에 회음혈이 있습니다. 회음혈이 있고, 굉장히 민망한 위치다, 그죠? 명문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구를 상상을 하고 하면서 지구에 핵이 있고, 이 핵을 노란 색깔, 황금 색깔로 상상을 하세요. 실제 색깔은 뭔지 모르지만은 황금 색깔, 노란 색깔로 상상을, 그러니까 금빛 황금 색깔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대기권 밖에 우주가 있죠.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데, 호흡을 들이킬 때,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들이킬 때 그 우주의 어떤 좋은 에너지들이 내 명문열로 들어온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내뱉을 때, 혀면에서 이 지구의 핵으로 그 에너지가 내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간다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에너지가 한번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들이킬 때 이 혀면로 다시 지구의 어떤 좋은 에너지가, 황금빛 에너지가 내 몸을, 혀면을 통해 갖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내 몸을 통해서 호흡을 뱉으면서 그 명문열로 빠져서 우주로 나가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이미지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이 뇌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어떤 하나의 구체로, 동그란 구체로 느껴지는 단계가 옵니다. 이 구체 안에 어떤 거대한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거대한 통로를 만들어 갖고 이 통로 자체를 에너지의 어떤 통로로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고, 호흡할 때, 그러니까 들이킬 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뱉을 때 에너지가 나가는 걸로 해서 이제 뭐 에너지의 통로는, 그러니까 입구는 그러니까 회오밀과 명문열로 돼갖고 명문열로 들어오고 나가고 회오밀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이런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계속하고
그때 뭐 다른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다른 생각은 들 틈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사이비 종교 무슨 강의하는 건가? 그냥 명상, 일종의 명상 방법입니다. 자세는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뭐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이거는 저 같은 경우 등산 같은 걸 하면서 에너지가 발끝으로 나간다, 발바닥으로 나간다고 상상을 하니까 발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막 힘들 때. 그러니까 발바닥 밑은 용천혈이라 그러는데, 발에 그러니까 중심 부위, 그러니까 용천혈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에너지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힘도 별로 안 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헤어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그리고 이 명상이 끝나면은 한 5분 정도 그냥 자기가 어떤 소망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부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고, 뭐 행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사람마다 있을 겁니까. 그 소망을 상상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어떤 상상을 하면서 5분 정도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기본적인 명상법이 이건데,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기 전에 하는 명상법인데, 그냥 슐츠 박사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슐츠 박사의 자율신경 자율신경 훈련법인가 하여튼 그렇게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 단계대로 이렇게 자기 전에 하면은 잠도 잘 오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나요. 그러다가 기감이 좀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주일만 하면은 유체 이탈이라든지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몸이 뜬다는 그런 느낌, 자기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고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2주 만에. 기감이 뛰어나신 분들에 한해서. 자기 전에 슐츠 박사의 자율훈련법 이걸 하고, 근데 이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호흡법, 그러니까 호흡을 얼마큼 길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그냥 복식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복식호흡이 그냥 일상생활 자체에서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아기 때는 복식호흡을 하고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뭐 흉식호흡이라 그럽니까, 가슴까지만 내려가는 호흡을 바뀐다 그러는데, 저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식호흡을 하지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는데, 복식호흡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그걸 관심을 가질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계속 하고 있던 그런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자체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걸 검색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 어떤 긴장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어떤 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거니까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선택이죠. 그냥 강요가 아니고, 그냥 강요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을 것도 아닐 테고. 또 그리고 제가 읽어보라 하는 책도 그렇고 보라는 영상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안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들 하는 사람들이 좀 잘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100명 중에 4명, 4명 중에 0.8명 어제 이야기를 했죠. 228 파레토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를 가도, 법대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서울대 법대를 가도 공부 잘하는 놈만 모아놔도 공부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중간 정도 치는 놈, 공부 잘하는 못하는 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정말 흉악범들만 모여있다는 청송교도소, 청송 이교도소 이런데 뭐 가더라도 나쁜 놈들만 모아놨는데 나쁜 놈이 있고 나쁜 중간치기 하는 놈, 나쁜 놈 이렇게 분류하던데요. 그 나쁜 놈 중에서 나쁜 착한 놈도 있고 뭐 그렇다고 나쁜 놈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율 자체는 항상 28 안에서 있고 있다는 거. 기민들 보면은 일개미들이 일정 부분 어떤 사망을 하면은 홍수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걸 금방 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분 정도 지났는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는지 아니면 제 톡으로 어떤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했는 어떤 모든 강의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쉽게 넘긴다 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좀 제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남았는 게 어떤 가치 투자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일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그러니까 오늘 신규 상장한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 주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까지 중장기 투자를 아마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마찬가지로 누리플랜, 하츠, 뭐 대유, 유니아, 뭐 파세코, 유닉스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미세먼지 관련 주들 마찬가지도 뻔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문화 공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화 공약이라든지 뭐 기본 10배씩 다 띄고 뭐 그랬듯이 이런 공약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10배까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더블은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신구 상장에 딱 하는 그런 어떤 메리트 플러스 가격이 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그런 메리트. 실적은 근데 저조하죠. 그러니까 다 기술 특례로 이렇게 입성한 어떤 종목들의 어떤 그 유예기간,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몇 년 이상 손실이 나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또 몇 년 이상 손실이 나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보시고,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야기 해줬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치 투자는 재무제표를 잘 본다고 가치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싸움. 가장 쉬운 게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 미래에 뭐 어떤 로봇이,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기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괜찮은 어떤 콘텐츠가 VR 관련주죠. 가상현실 VR 관련해서 이제 뭐 만약에 VR에서 그냥 안경 끼고 뭐 가상현실만 보는 거에서 촉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기기가 발명된다면은 좀 더 실감 나겠죠. 근데 VR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효율성이, 아니 뭐 사용성이 굉장히 높고 일반 어떤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사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뭐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VR 게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어떤 특정 지역에 뛰어내리고 낙하산 타는 어떤 그런 콘텐츠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뭐 아이템을 주워갖고 총을 준다든지 뭐 해갖고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사오는 건지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총을 갖고 뭐 일단 상대방을 죽이고 뭐 그런 어떤 슈팅 게임이니까 그게 직접 뛰지만 않는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처럼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은 어떤 달리는 어떤 기능, 뒤로 제끼면 뒤로 달린다든지 뭐 오른쪽으로 든다든지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을 건데 VR 같은 기술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뜨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부족해갖고 별로 VR방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뭐 큰 첨시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콘텐츠가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 정도 가볼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어떤 상상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떤 마련이 되느냐. 이건 좀 야한 이야기인데 그 로봇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섹스 로봇이라 그럽니까? 다른 용어로 뭐 뭔가 있던데 얼마 전에 뉴스에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일본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형이죠. 그러니까 인형 뭐 담배찐 인형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걸 수입하는 게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이 아닌 걸로 불법인 이유가 미풍양식을 해치고 뭐 유림기에서는 망측하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불법이었는데 최근 어떤 대법원인가 어떤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불법이 아닌 걸로 그렇다고 합법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은 한 700에서 한 2000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은 다운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OEM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의뢰를 해갖고 우리나라 어떤 업체에서 그걸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법률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대규모로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경기도에 어떤 데 보니까 어떤 글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러 가더라고요. 그걸 사러 가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조금 더 기능을 강화시킨다면은 간단한 어떤 가사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만든다면은 약간 더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AI 스피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AI 스피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앱이 뭐지? 아리아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리아 어디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아리아 음악을 틀어줘 뭐 그런 것처럼 해갖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검색해갖고 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분명히 알파고처럼 그죠? 알파고처럼 그런 능력이 생기는 AI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인간이 다 보려면 65억 년이 걸린대요. 근데 알파고 같은 어떤 그런 컴퓨터는 몇 시간 한 8시간 걸린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떤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컴퓨터를 켜고 뭐 그런 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직접 내일 날씨 어때 이렇게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언젠가는 상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인 어떤 토대만 마련된다면은 목에 뭔가 걸려갖고 말이 잘 안 들어. 그런 걸로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 마찬가지 어떤 그런 것 쪽으로 해갖고 상상을 해갖고 하는 거죠.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재무대표는 속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속일 수가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만 맞춰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갖고 상대가. 수고하셨습니다.